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보데글림트 대 트벤테. 자, 노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미소천사 2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수천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트벤테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1.1 리드를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네, 건승입니다, 미수천사님.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그 1차전에서는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트벤테가 극장골을 좀 넣으며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벤테가 더 이제 유리한 여건에서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됐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1차전에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2차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스피드하면서 공격적인 그런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모두 지금 이제 공격 전개는 좀 좋으면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그리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현재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기준 지금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멀티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양 팀 다 이제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약간 좀 측면에서의 좀 전개가 이제 더 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뭐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전보다는 그래도 뭐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좀 전력,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트벤테가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트벤테 상대로 지금 뭐 보데글림트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냉정히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트벤테가 더 이제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보데글림트가 이제 좀 트벤테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16강으로 좀 진출하기도 좀 많이 좀 버거울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 고려를 해서 저는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트벤테 사이드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트벤테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네, 트벤테 프랜승 모는 경기. 자, 안 그러면 이제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벤테 프랜승의 2.5줄 오버,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포르투 경기.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원정 4연전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홈뿐만 아니라 이제 원정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쪽 로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파르마 상대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주전들 관리와 결과 또한 이제 잘 챙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이제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 더 이제 좀 집중한 스탠스를 보였던 거죠,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로마와 마찬가지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주전들을 잘 관리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주전들을 잘 관리한 채 이제 맞붙게 된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포르투가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공격 각파님 전개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파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좀 뭐 일단 뭐 포르투가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와는 지금 별개로 여전히 지금 뭐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최근 뭐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는 그건 좀 포르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이제 홈에서는 대체로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양 팀의 차이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로마가 그래도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좀 경기력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에서 좀 로마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로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로마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포르투의 지금 공격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포르투의 그런 좀 득점력에 따라서 이제 언업이 좀 자주지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아무래도 오바를 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로마 대 포르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위니온 경기.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1차전에서는 위니옹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2점의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2차전은 더 여유 있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렇죠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약스 상대로 이제 진 거에 이어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이제 다소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죠 위니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아약스가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아약스의 수비를 위니온이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이제 1차전에서도 이제 아약스가 위니온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좀 전적도 있긴 했죠.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위니옹이 좀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리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다가 이제 좀 대려 이제 역습 좀 당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라인을 이제 좀 올려서 이제 위니옹이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역으로 이제 수비 뒷공간도 좀 잘 공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약스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위니옹 상대로 이제 더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는 요거는 뭐 아약스가 더 이제 우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어가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아약스가 이제 승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2점 차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부분적인 좀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게 지금 뭐 아약스가 지금 이제 3, 4점 차로 이렇게 뭐 완전히 크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2점 차면은 솔직히 뭐 언제든 좀 따라잡혀도 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최선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제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모두 지금 뭐 아약스가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요거는 지금 뭐 아약스 승 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저는 요거는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네,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약스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약스 승에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구블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아와 대 이제 파우크 경기. 자, 일단 양팀 다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홈팀 스테아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마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 시즌 리그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실히 좀 루마니아 리그 내에서는 거의 좀 압도적인 좀 이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는 좀 스테아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1차전에서는 파오크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힘든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스테아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정한 채 2차전을 좀 치르게 됐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1차전에서 파오크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이며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퇴장 당하기 전에도 이제 그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어요. 오니지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차전에서는 뭐 파우크가 선취골을 좀 넣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이제 퇴장 당하기 전에도 이제 그닥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파우크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는 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테아와 홈에서 뭐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파우크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대체로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파우크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흐름 또한 지금 뭐 스테아와가 더 좀 좋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스테아와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16강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테아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스테아와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아와의 프랜스 2.5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유로파리그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자, 베티스 대 헨트 경기.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좀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헨트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베티스가 3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솔직히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뭐 베티스가 이겨도 이제 대승까지 할 줄은 좀 몰랐는데 예상과 달리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대승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1차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좀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대량 실점을 한 거와 더불어 이제 1선과 2선으로 볼 배급이 잘 안 되면서 답답한 그런 좀 빌드업을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으며 이제 1차전에서는 유효슈팅을 이제 한두 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헨트의 좀 공격이 좀 답답하면서 베티스의 좀 대응 전술이 좀 좋았던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뭐 헨트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1차전과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좀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헨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3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뭐 결과가 좀 정해진 뭐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이제 뭐 자국 리그에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지금 뭐 헨트가 지금 뭐 리그 이제 뭐 자국 리그 6위로 이제 3위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보다는 이제 이후에 있을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좀 헨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이제 1차전에 이어 이제 2차전도 이제 베티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베티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업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 승에 2.5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K 올림피아 류블라나 대 이제 보라치 바냐루카. 자, 일단 류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결장.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플로루츠가 좀 결장 중인 거는 다소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바냐루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은 뭐 바냐루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는 바냐루카가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 좀 후반에 이제 류블라나의 핵심 포워드인 이제 플로루츠가 좀 퇴장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이제 바냐루카가 수적 우위를 좀 살리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이그블님 했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그블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전은 뭐 바냐루카가 이제 수적 우위를 살리며 이제 홈에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류블라나가 이제 선수 한 명이 이제 좀 퇴장을 좀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바냐루카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해 이제 주도권을 좀 가졌었고, 그리고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류블라나 입장에서도 좀 퇴장 이슈만 좀 없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바냐루카 상대로 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했던 그좀 경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퇴장이 많이 좀 이제 류블라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지금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좀 류블라나인데, 이제 최근 이제 홈에서는 이제 뭐 한 경기 진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지금 이겼을 정도로 이제 류블라나가 지금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나 이제 뭐 공수 밸런스도 이제 홈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거저 류블라나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바냐루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자, 일단 뭐 비킹기를 상대로 이제 뭐 2대 0으로 좀 패배하거나, 그리고 뭐 샴록 상대로 이제 3대 0 좀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최근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좀 저조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이번 경기 특히나 더 이제 양 팀의 그러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이제 크게 좀 부각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류블라나 입장에서는 뭐 핵심 포워드인 그런 좀 플로루츠가 빠진 게 이제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원정 이제 뭐 바냐루카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 특히 좀 양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 보면은 저는 이거는 르블라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블라나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르블라나 승에 2.5 언더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비킹기르 경기. 자, 일단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비킹기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대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비킹기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비킹기르가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1차전에서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도 더 많이 만들었지만 비킹기르에 비해 득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며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전 좀 봤을 때 좋은 그런 좀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아쉬웠던 좀 결과를 이제 좀 초래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중립구장이 아닌 그런 파나티나이코스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대체로 좋아 이제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더더욱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홈에서는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더 좋은 좀 파나티나이코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도 좀 전달이 들어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는 1점 차로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은 더더욱 좀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킹기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일단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뭐 홈에서는 지금 뭐 4달 가까이 지금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는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래 뭐 그리스 원정이 많이 험난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비킹기르가 이제 원정에서 이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파나티나이코스가 좀 리벤지에 좀 성공할 것으로 봐서 승패를 보면은 저는 파나티나이코스 승쪽 보도록 할게요. 파나티나이코스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티나이코스 승, 1엔드 기준 마인승. 언어반은 이거는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포엘 대 이제 첼레 경기. 자, 일단 아포엘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첼레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아포엘의 그 전력 누수가 이제 비교적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첼레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서로 이제 치고받으면서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포엘 입장에서는 후반부에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무승부로 끝난 거는 굉장히 좀 다행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아포엘이 이제 1차전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퇴장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선전한 그저 아포엘이긴 하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첼레 상대로 점유율에서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도 좀 좋지 못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심지어 이제 뭐 첼레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좀 밀렸던 그저 아포엘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결과와는 좀 별개로 좀 경기 내용 면에서는 많이 좀 저조한 모습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제 아무리 지금 아포엘이 홈이라고 해도 첼레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당점 찍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아포엘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을 좀 장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비등비등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요거는 뭐 아포엘이 좀 홈이라고 해도 사실 뭐 첼레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경기다. 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1.4대 그럼 아포엘 승을 좀 보기는 솔직히 뭐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다 보니 저는 요거는 뭐 아포엘 승 뭐 좀 1.4대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첼레 좀 프랜승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뭐 배당 대비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배당 대비 이제 메리트 있는 이제 첼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언어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첼레 프랜승의 2.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소시에다드 대 이제 미트빌라. 자, 요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승패 본다면 소시에다드 승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더레흐트 대 이제 페네르바체. 자, 일단은 뭐 페네르바체가 뭐 1차전은 3대0 좀 대승으로 좀 거뒀기 때문에 2차전은 비교적 좀 여유를 이제 좀 가지면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는 좀 힘을 좀 빼면서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뭐 급한 쪽은 좀 안더레흐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뭐 1차전은 좀 대승을 좀 거뒀긴 했는데 그런 결과를 좀 2차전까지 좀 만들지 않을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좀 대패만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무난히 좀 16강에 좀 진출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그래도 이제 홈으로 돌아온 안더레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안더레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안 그래도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샴록 대 몰대 경기. 네,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몰대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몰대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